쉽게 말하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무시를 한 거예요. 로마 촌놈들이 어떻게 오겠어. 그래서 후견인이 돼서 이제 시칠리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치고 팔딱뛸 일이죠. 그래서 양보하기가 싫으니까 결국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을 했는데 로마가 이깁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은 한니발이 일으키는데 요 해안가 도시인데, 여기에서 로마로 가려면 바닷가로 가거나, 근데 이렇게는 못 갑니다. 여기에 천연의 벽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피레네 산맥이라는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고요. 지금 서유럽 최대 산맥이죠. 우리한테도 유명한 알프스 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한니발이 산맥을 넘어버려요. 8만 7천 명인데요, 7만 명이 전사합니다. 전멸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이게 한 전투에서 그 전사한 군인들이 전사한 거는 최대 전투입니다. 그래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에게 질문합니다. 최고 명장, 당신이 꼽는 최고 명장 1, 2, 3 탑 3는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그리고 3등이 한니발 자기 자신이다. 근데 스키피오가 어이가 없잖아요. 네가 나한테 졌는데. 한니발이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너한테 이겼으면 내가 1등이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이 2월 5일이요. 포에니 전쟁이 끝난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예. 여기서 영어로 된 거 영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146 BC인데 기원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요새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Before Christ인데 지금 그게 아니고 Before Common Era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기 전이라고 이렇게 종교색을 좀 뺀 거를 서구에선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와봤고요. 여하튼 포에니 전쟁 그 종료일인데, 포에니 전쟁이 뭐냐? 포에니 전쟁은 벨라 푸니카라고 하는 라틴어로 기원전 264년에서 기원전 146년 사이에 로마 카르타고가 3차례에 걸쳐서 120년간 벌였던 전쟁을 말한다. 전쟁을 영국 프랑스 100년 전쟁이 제일 긴 줄 알았는데 더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에니 전쟁이죠. 이게 어떤 전쟁이냐? 포에니는 라틴어로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인데, 카르타코인이 페니키아인의 후예라서 그들과의 페니키아인과 벌인 전쟁이라고 로마인들이 라틴어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카르타고는요, 서부 지중해 패권국이면서 사실상 지중해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여기가 카르타고가 잘 살고 그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영역을 보시면 이게 보시면 아시죠? 서부 지중해인데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를 간신히, 빨간색이 지금 로마의 영역권이에요. 로마가 도시국가로 시작해서 이제 간신히 이탈리아 반도 정도를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아직 완벽하게 미친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약간 색깔 다르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 식민 도시예요. 그럴 때 이 파란색이, 이 보라색이요, 카르타고 본국이고요. 파란색은 다 카르타고 영역이에요. 남색도요, 기본적으로 뭐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영역입니다. 카르타고 영역이에요. 뭐 지금 세계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중해가 당시 지중해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는 세계였을 텐데 전 세계 대부분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카르타고가 3차례에 걸쳐서 벌어졌는데 총 120년간. 1차는 시칠리아 영유권을 주고 전쟁을 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뜻이, 시칠리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장화 같은 이탈리아 반도와 여기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죠. 카르타고가 있는 여기 바로 가운데입니다. 여기에 당시에 그 히에로 이름 까먹었네요. 하여튼 시칠리아 왕이 있었는데, 시칠리아 왕이 반란에 시달리고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형님 도와주세요라고 카르타코에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왕 보험을 드는 김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험은 2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최강국 카르타고와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신성 이탈리아 반도의 지배자 로마에게 동시에 사신을 보내요. 도와주세요 형님들, 그렇게 했어요. 먼저 오시는 분들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카르타고가 좀 여유를 부리면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바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 바다가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지중해가 생각보다 물살이 세고요, 그 항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카르타고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르타고는 해양 민족이었고요. 페니키아인의 후예니까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고 배도 잘 다루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를 막 점령했던 로마는 바다에 나와 본 적도 없고 배도 없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무시를 한 거예요. 로마 촌놈들이 어떻게 오겠어. 그래서 여유를 부리고 딴딴딴딴하고 가봤더니 이미 로마가 와서 그 반란군을 다 정벌을 하고 그 왕의 후견인이 돼서 이제 시칠리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르타고 입장에선 미치고 팔딱뛸 일이죠. 그래서 양보하기가 싫으니까 결국에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을 했는데 로마가 이깁니다. 사실 이때 1차 전쟁은 이렇게 됐어요. 로마가 육군은 강했어요. 그 로마군 그 전법 아시죠?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면 나오잖아요. 아스트릭스 거기서 척척해서 이 글라디우스가 다 팍팍 찌르고 이래가지고 로마 이제 중보병이라죠.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해서 하는 중보병의 위력이 강력해서 로마 육군이 거의 최강이었는데, 반대로 카르타코는 해양국가라고 했잖아요. 해군이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로마는 야 육지로 올라 붙자 그러면은 카르타코가 우리가 왜 가냐, 니네가 배 타고 나와, 이렇게 해서 싸움이 안 되고 시간만 흘러가니까 이게 거의 뭐 20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가 이런 전법을 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바다에 나가봤더니 족족 지니까 까마귀라는 배를 하는데, 여기 뭐냐면 해적 영화나 그리고 얼마 전에
명량이라든지 한산 보면은요 왜구들이 이렇게 촥뭐 걸잖아요. 이렇게 촥 걸잖아요. 해전을 육전처럼 하려고 널빤지를 탁 걸치는 건데 요 앞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이 갈고리를 넣어서 탁 하면은 콱 찍히게 해서 카르타코 해군들이 그거를 제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널빤지가 되면 육지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군들이 와 하고 가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됐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태풍의 피해도 있었지만 로마군도 이제 사람이 경험하면 빨리 배우잖아요. 그 로마 해군도 실력이 늘어나서 결국 1차 전쟁을 로마가 승리를 하는데요. 근데 카르타코는 괜찮았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카르타코는 사실상 미국, 돈도 많고 힘도 세고니까 에이 졌다? 시칠리아도 가져라. 그리고 전쟁 배상금도 엄청나게 물렸는데 한 방에 갚아버립니다. 로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카르타고의 대부분의 귀족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썩어 빠진 거예요. 정신 상태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 징계 대수야 이랬는데, 대국적인 관점에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로마에 먹혀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밀카르 바르카라는 사람인데, 그 카르타고의 굉장히 유명한 육군 장수였던 모양입니다. 그 장군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카르타고 식민지 중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스페인 쪽으로 가서 자기가, 카르타고는 어떤 식이냐면 이게 국가 국유지가 아니고요. 각 귀족 가문들이 대영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세 귀족처럼. 그러니까 바르카 가문이 가서 저기를 정복하고 저기서 이제 군사를 키웁니다. 그 바르카는 그러다가 죽는데 그 하밀카르 바르카의 아들이 그 유명한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고대 장군이죠. 2차 포에니 전쟁은 한니발이 일으키는데, 왜 일으키냐면 하밀카르 바르카가 어릴 때부터 신전에 가서 자기 아들 한니발한테 맹세를 시킨 거예요. 너는 맹세해라. 지금 이 앞에서, 신과 이 아버지 앞에서. 로마는 나의 원수다. 로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까지 로마를 꼭 정벌하리라.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세뇌 뭐 조기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니발은 그거 한을 품고 있다가 24살인가 26살 때 군대를 일으켜서요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한니발이요 그 로마를 쳐들어가는데, 그런데 한니발이 가는 이 스페인에서, 여기거든요. 여기 스페인의 당시 사군툼이라는 요 해안가 도시인데, 여기에서 로마로 가려면 바닷가로 가거나, 근데 이렇게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못 가요. 왜냐면 당시 해양 기술은 이렇게 바닷가를 따라서 가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는 게 마르세유인데, 지금 프랑스 도시, 이게 마르세유 이름 자체도 식민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마르세유 만나면 로마한테 1차 방어선이죠. 못 오죠. 그러니까 로마는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얘 못 온다고. 두 번째, 육로로 이렇게 가려면은 지금이야 뭐 고속국도도 있고 고속철도 있지만, 당시에는 뭐 말 타고 걸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천연의 벽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스페인과 당시 지금의 프랑스 사이는 피레네 산맥이라는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고요. 이걸 넘는다고 해도 여기에 유럽 최대에 가까운, 지금 서유럽 최대 산맥이죠. 우리한테도 유명한 알프스 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얘 못 와. 오더라도 육로, 그 해로로 오다가 마르세유에서 막히고, 육로로 와도 산맥을 건너는 게 아니고 여기 해안가 좁은 데를 따라오기 때문에 막으면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산맥을 넘어버려요. 지금은 뭐 넘지 않은데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코끼리까지 끌고 가거든요. 근데 코끼리도 뭐 대부분 죽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끌고 넘어갑니다. 이 산맥을요. 한니발이 대단한 거예요. 그 로마가 이깁니다. 근데 로마가 사실 간신히 이겼어요. 왜냐? 유명한 전투가 많습니다. 알프스를 건너자마자 한니발이 로마군과 마주칩니다. 당연히 이제 한니발도 한 4, 5만 정도 되는 군대를 끌고 왔지만, 로마는 이제 홈그라운드고요. 계속 병력을 동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했어요. 그래서 여기 트리미네 호수라는 데서 붙게 되는데, 한니발 놀라운 점은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 지형을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한니발이 지형을 이용해서, 그 집정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죠. 집정관도 전사를 시켜버리고요. 2만 7천 명의 로마 군인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전사시켜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여기 뒤에 노란색이 산이에요. 지금 이게 등고선이거든요. 산이고, 산을 따라서 옆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얀색이 좁은 평지 길이죠. 근데 한니발이 여기 있다가 빨간색이 로마거든요. 로마군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좁잖아요. 그러니까 길다랗게 가니까 옆에서 등 허리를 계속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좁게 가니까, 사람 수가 부족하니까 밀리죠. 일자로 길게 있으니까 밀리고요. 한니발의 군대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군대가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옛날에는 힘이 세니까 호수로 밀고 찌르고 이러니까 결국에 다 전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로마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뒤로도 자잘한 전투를 한니발이 모두 이겨버립니다.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재관으로, 로마에서는 이제 국가의 위기가 오면 독재관을, 빠른 행정 결단을 위해서 독재관을 임명하거든요. 독재관으로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선출하는데, 이 막시무스는 굉장히 신중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신중하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서 한니발은 전쟁의 천재다. 맞서 싸우지 말자. 우리가 홈그라운드니까 청야 전술을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전을 합니다. 지구전을 막 해요. 그랬더니 한니발이 뭐 여기저기 막 휩쓸고 다닙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여기 그 점선이 한니발이 휩쓸고 다닌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반도를 다 휩쓸고 다니죠. 그리고 남쪽에 주로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장화 이쪽이 뒤늦게 로마의 동맹국이 되거든요. 여기가 그리스가 그 개척한 식민 도시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가면 그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이 아니고 로마 연맹이었거든요. 로마 연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로마 시민한테만 굉장히 가혹하게 굴고 로마 동맹국이라든지 로마 연합 시민들한테는 너그럽게 했는데 로마 본국의 시민들이 로마 시에 있는 시민들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비우스가 지구전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효과를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파비우스를 제치고 다른 집정관을 세워서 대군을 편성해서 보냅니다. 8만 7천 대군을 편성해서 한니발을 공격하고요. 이건 당시 한니발 군대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였어요. 그래서 칸나에라는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결과는 8만 7천 명인데요. 7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1만 명이 포로예요. 뭡니까? 다 죽은 거예요. 전멸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이게 한 전투에서 그 전사한 군인들이 전사한 거는 최대 전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니발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틀 오브 칸나이죠. 칸나의 전투를 이렇게 했는데 싸서 전멸시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칸나의 전투가 어떤 시기였는지 진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파란색이 한니발이에요. 지금 일부러 약하게 합니다. 들어오죠. 로마군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싸서 양쪽을 막고 기병들이 뒤에 와서 여기를 싸먹다가 하여튼 싼 겁니다. 그래서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칸나의 전투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결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졌어요. 한니발이 졌습니다. 그리고 3차도 로마가 그 승리를 하면서 스키피오 아이밀리우스라고 한니발을 물리친 그 장군이 스키피오인데 스키피오 손자거든요. 그 사람이 카르타고를 완전 파괴하면서 120년에 걸친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포에니 전쟁 끝이 나는데요. 자,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얘기도 있고 문학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인데 고대 세계를 대표하는 명장인 한니발에게 그를 이겼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만났답니다. 한니발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래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에게 질문합니다. 최고 명장 당신이 꼽는 최고 명장 1, 2, 3 탑 3는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한니발이 1등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고 2등은 피로스고 피로스는 그리스의 왕이에요. 왕이었는데 알렉산드로스의 재림이라고 불렸던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3등이 한니발 자기 자신이다. 근데 스키피오가 어이가 없잖아요. 네가 나한테 졌는데. 스키피오가 다시 질문합니다. 나한테 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한니발이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너한테 이겼으면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2등, 3등이 피로스. 주모 자부심한 사발 주소 이런 겁니다. 대단하죠. 네, 여하튼간에 한니발은 아직도 최고 명장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여하튼 칸나의 전투를 지고 2차 포에니 전쟁을 졌지만 그 카르타고가 당시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니발은 어쨌든 유력 가문의 그 가주였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서륙을 위해서 패전 후에 배상금도 해결해야 되고 다양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추진하면 당연히 기득권의 반발을 사죠. 그 과정에서 기득권과 귀족 세력이 분노를 했고요. 동방으로 자발적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이게 뭐 죽이려거나 암살 시도도 있고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살을 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한니발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카르타고는 결국 지고 완전히 파괴돼서 당시 소금을 뿌려서 이제 다시 풀도 자르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1,200년 뒤에 로마가 오히려 저기가 요충지니까 복원을 해서 당시 로마 우리로 따지면 이제 통일시대 때 구주 오소경처럼 5개 유력 도시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대도시가 되는 게 포에니 전쟁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